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대우건설 정말 오늘도 미친 상승이 나와준 거죠. 급등에 또다시 한번 이 급등을 만들어준 겁니다. 자, 오늘도 무려 장중에 21%까지 급등을 해주면서 제가 말한 이 3차 파동답게 그러니까 수익 역시 정말 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냐면 이 3일간의 조정 법칙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재도 이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는 구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정확하게 3거래일 뒤에 또 불기둥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제가 얼마나 오늘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을 했는지 어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기준선의 이 지지를 확인을 하고 매수를 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 기준선이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지금 차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3일간의 조정. 그렇죠? 너무 지금 앞에 패턴과 똑같은 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칙대로라고 하면은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뭐 GS건설도 제가 마지노선이라고 했고 뭐 DLENC 같은 경우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은 이제 방향성이 다시 한번 나와줘야 되는 그 타이밍인 건 분명하다라는 거죠. 네, 보신 대로죠. 어제 오늘의 방향성을 미리 예고를 해드린 건데 제 말을 듣고 따라오신 분들 정말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우리 정말 이럴 때일수록 상승은 즐기되 지금 이제 냉정히 좀 주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세력들 역시도 이 엑시트 시점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현재 이 급등의 비밀과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수익 실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하는지 그 최후의 맥점을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아래 좋아요 하나면 충분하고요. 우리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영상을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가 딱 1분만 설명을 해드리면, 자, 대우건설은 최초 가격이 돌파가 될 때 계속 이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3차 파동이 진행이 된다. 특히 이 5일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유의 기준을 계속 설명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지금 찍어 오고 있는데 어제도 왜 이 오늘의 급등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리고 현재 제가 말한 이 오버슈팅에 대한 구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면은 조정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대우건설만 엄청난 폭등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또 이목을 집중을 시키는 거죠. 자, 이목을 집중을 시킨다. 그러니까 조정이 와도 대우건설은 이 강하다라는 인식을 좀 제대로 오늘 심어준 겁니다. 자, 이 3차 상승이라는 거는 원래 가장 가파르게 오르는 상승이기 때문에 더 오르겠지라는 이 광기를 만드는 파동이죠. 하지만 뒤엎어 생각하면 정말 피날레에 대한 파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슈팅 뒤에는 에너지가 고갈이 돼서 어느 순간에 바로 하락 전환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야기한 게 이 월봉이었습니다. 월봉. 자, 보시면 점점 길어지는 매수세로 인해서 양봉이 엄청나게 지금 길어지고 있어요. 이 각도가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각도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5일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지금 엄청나게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5월봉이 나오기 전에는 세력들이 급등을 다시 한번 만들 거다. 그리고 나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나서 5월봉은 조정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오늘의 양봉 뭐 예측을 못한 건 아니지만 나오곤 있지만 그저 반가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그 흐름대로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와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종목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기술에 대한 종목이죠. 우리기술 역시도 이 3월봉에서 정말 이 5일 이동 평균선과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졌습니다. 이격이 거의 250% 정도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우건설 지금 이격이 오늘 뭐 4만 원을 찍으면서 딱 260%가 됐거든요. 즉 언제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술에 대한 과외를 알리면서 뭐 조정을 말씀드렸는데 엄청나게 윗골을 달렸죠. 그때부터 조정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 거니까 지금 이 대우건설도 저는 이와 같은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 아셔야 될 게 고점은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끝자락에서는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꺾여도 꺾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3차 파동의 초입이라서 뭐 계속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제가 홀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양봉에서는 정말 이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세력들의 의도를 전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뭐 3만 원을 넘어갈 때 뭐 전광판 효과라는 표현을 썼고 홍보죠, 홍보. 그럼으로써 이 개미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리고 나서 위태위태한 흐름을 보여주지만 그 뒤에 또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는 것도 예측을 드렸죠.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금 세력들이. 그리고 특히 이 이동평균선에서 정확하게 계속적인 지지가 나온 흐름. 뭡니까? 안정감. 이 안정감과 강하다라는 느낌과 광기를 만들면서 어마어마하게 이 개인들의 물량을 빨아들이면서 그 구간에서 조금씩 물량을 엑시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는 조정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5월봉은 여러분들 조정봉입니다. 조정봉. 근데 오늘 몇 월 며칠입니까? 4월 28일입니다. 지금 이 우리가 들고 온 기간이 불과 1개월도 안 돼요. 1개월도 안 된 구간에서 뭐 장중에 거의 뭐 150%까지도 올랐었죠. 자, 오늘은 정말 과일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비중을 줄이자고 문자를 다 보내드렸습니다. 문자를 못 받으셨다면 정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기술도 이 고점에서 엑시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대한광통신 역시도 고점에서 엑시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유지가 될 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져가자고 해요. 하지만 정확히 깨질 때는 엑시트를 하자고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볼까요? 자, 제가 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이런 구간대 지금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지키는 거라고. 이 구간에서도 의도적으로 지켰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저점에서 의도적으로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구간에서도 의도적으로 지키고 나서 상승을 만들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 상승이 나왔을 때 지금 물량의 50%를 정리를 한 건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 밴드가 이제 올라오면서 이게 깨지는 그림이, 왜냐면 지금 유지를 계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 깨지는 흐름이 나오면 저는 전량 엑시트를 무조건 할 겁니다. 매수를 하자고 할 때는 정확히 매수를 하자고 하고, 오늘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자, 4월 28일 고점에서 일단 물량을 털고 있다고. 자, 매도 차트도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다 보면 이 밴드 다 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첫 상승에서는 밴드에 진입을 하고 상단까지도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점에서도 밴드에 진입을 해요. 근데 현재는 이 밴드에 진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 그림을 제가 어디서 봤냐면 똑같이 이 우리 기술에서 본 거예요, 우리 기술에서. 처음에 상승에서는 밴드의 상단을 터치를 합니다. 첫 상승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밴드에 진입을 하면서 두 번째 고점을 만들었고요. 근데 세 번째 고점에서는 이 밴드의 상단에 터치를 하고 그리고 그대로 밀린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못 닿는 흐름이 나오나? 이게 이제 바로 이 에너지에 대한 그 고갈, 제가 말한 그 에너지에 대한 고갈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각도가 뉘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대우건설 우리가 정말 수익을 잘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이 매도에 대한 부분 놓쳐가지고 그 하락 다 맞지 마시고 지금 기회비용 날리지 마시고 이번에는 저랑 같이 잘 매수를 하셨다면은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해보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을 올려드린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좋은 종목은 쌀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과일이 올 때는 잘 팔자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유지를 해야 될 때는 유지를 하자고 하죠, 여러분들. 저보고 간혹 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세력이 이렇게 같이 사자고 이야기를 하고 뭐하러 이 고점에서 같이 팔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항상 저는 이 종목이 그러니까 올라가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이 15,000원 라인에서 매집을 하자고 정확하게 영상을 남겨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구간까지는 제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자, 올라가면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홀딩을 해야 되는지 그 기준점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라고도 말 안 해요, 여기부터는. 그리고 팔 때가 되면 팔자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은 이 대우건설 말씀드렸지만 상승에 대한 이격도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기술 한 250% 구간에서 조정이 발생했는데 대우건설은 지금 넘어갔어요. 26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 맥점 매도 차트에서도 과열에 대한 신호는 발생이 되고 있죠. 물론 지금 이 맥점 분봉에 대한 거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지만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면 저는 이제 전량 엑시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파동 저 맥점 코치와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온전히 이 상승을 지금 즐기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바닥에서 고생해서 잘 사온 만큼 단 한 주라도 가장 비싼 가격에 우리가 팔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엑시트를 하는 그 시점 매도하는 시점에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팔자라고 문자를 쏴드릴 겁니다. 자, 이 신호 절대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깨지는 구간,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께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왜 맥종 코치는 계속적으로 홀딩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이 현재 시점에서는 왜 지금 매도를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의어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만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저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의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 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